안녕하십니까. 방금 멋진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은 노미숙입니다. 네, 제가 마이크를 들고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서울은 지금 비가 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부산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비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예쁜 무지개가 떴어요. 무지개가 떠서 저희 이제 사진 찍고 구경하고 뭐 행운의 상징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제 제가 맡은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험회사에서 영업을 했어요. 영업하던 중 잘 모르는 지인으로부터 휴대폰 요금 싸게 쓸 수 있다고 해서 따라가서 1시간을 들어본 결과 누적에 의한 권리 수입 그리고 35% 평생 상속이라는 것에 매료가 돼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을 했고요. 그때가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부터 부업으로 그때는 시작을 했고 그 다음 2010년도부터 전업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계산해 보니까 한 13년째 하고 14년째인가? 아무튼 13, 14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오늘 맡은 강의가 RRTM 강의인데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들어보시고 제가 했던 경험들이 사장님들에게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강의가 RRTM이죠. RRTM은 많이 들어보기는 하셨을 거예요. RRTM이 어떤 건지 먼저 적어보도록 할게요. 첫째 R은 리테일이에요. 이거는 소비. 그리고 두 번째 R은 리크루팅입니다. 리크루팅. 이거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냥 말 그대로 리크루팅. T는 모티베이션. 트레이딩. M은 모티베이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저는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들을, 네트워크 마케팅을 저는 처음 해봤어요. 영업만 해봤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제일 잘했던 거는 그때 당시에 리테일, 자가 소비를 제일 잘했고요. 그리고 리크루팅, 요 두 가지를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왜 잘했냐면은 이런 것들은 제가 평상시에 하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소비를 하고 소비한 내용을 판매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됐기 때문에 잘했고요.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잘했었는데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처음 시작을 하면은 우리가 소비라고 하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라고 하는데 소비를 하면서 소비 속에서 무한연쇄 소개 판매를 하는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리테일은 소비라고 그냥 단순히 소비라고만 말할 수는 없고요. 소비를 왜 해야 되는가? 소비를 왜 해야 되는지에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어떤 회사예요? 우린 유통회사죠. 종합유통회사죠. 유통회사인데 우리 회사에 있는 품목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통신요금이 정말 주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교육상품,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여러 가지 품목들이 다 자사상품으로 들어와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소비라는 것들을 통신 하나만 했을 때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품목들을 다 했을 때 내가 유통망을 구축하고 수입을 벌어가는 데 있어서 되게 유익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꼭 해야지 내 조직에서 그런 생산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소비를 해야 되는 건데 소비를 하는 목적은 첫째는 소비를 하는 목적은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죠? 정확히 알고 전달을 해야 되겠죠. 목적이 이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유통을 하는 업자, 유통업자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한 유통을 하는 유통업자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유통업자는 그냥 내가 이 마카펜을 팔아야 되는데 유통업자는 이걸 사용을 해보고 팔아요? 그냥 팔아요? 그냥 팔 수 있는 게 유통업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유통업자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유통업자잖아요. 유통업자죠. 그래서 내가 써본 느낌을 전달하는 유통업자이기 때문에 소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소비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냐면은 내가 모든 상품들을 다 써보고 그런 다음에 그 상품의 느낌을 생생하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소비를 해야 되는 거죠. 스폰서들이 말할 때 이제 이렇게 입문을 처음 하시면 뭐라고 하냐면은 소비를 하라 그러죠. 그러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이 스폰서들이 우리한테 물건 팔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차피 내가 처음에는 파트너지만 나중에는 내가 스폰서가 돼요, 안 돼요? 네. 되죠. 그랬을 때 내가 모든 많은 상품군들을 소비를 해보면은 내 유통망을 조직하는데 엄청난 이득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경험을 많이 해보고 내가 소비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도 예를 들어볼게요.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통신만 하는 소비자예요. 통신만 하는 소비자인데 내가 망을 이렇게 구축하다 보니 여기에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나오고 여기에는 화장품을 잘 판매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는 건강기능식품을 잘 판매하는 사람이 나오고 여기에는 생활용품을 잘 판매하는 사람이 나왔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통신만 소비를 해봤어. 통신만 소비를 해봤는데 내 조직에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 화장품을 잘 판매하는 사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람, 생활용품을 잘 판매하는 사람들이 나왔다고 가정을 할 때 과연 내가 이런 것들을 소비해보지 않고 전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나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회사에는 되게 많은 상품군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줄기장창 나는 한 가지만 소비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파트너에게는 사장님 이것도 해보세요, 저것도 해보세요, 저것도 해보세요 하면은 파트너들이 그거를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리고 이걸 내가 안 해본다라면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소비를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스폰서들이 파트너들한테 판매를 하려고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나도 스폰서가 될 거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시면은 소비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냥 하나하나 체인지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통신이 주력이기 때문에 어떤 것부터 체인지를 해요? 통신 요금부터 체인지를 하죠, 일단은. 그리고 나서 내가 집에서 늘 쓰는 어떤 것들을 체인지를 해요? 화장품도 체인지를 하고 건강기능식품도 체인지를 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체인지를 해 나가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의 소비라는 거예요. 이 소비만 하면은 정말로 조직이 계속 늘어나면서 소비만 계속해도 어떻게 돼요? 별걸 안 해도 사실은 그 안에서 소비가 일어나면서 조직이 구축되면은 돈은 자동으로 그냥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비를 잘 안 하는 데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죠. 왜냐? 돈만 벌 목적으로 사업을 한다라는 거죠. 나는 소비를 안 하면서 내가 팔려고 생각해. 그러면 그런 확신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제가 이번에도 되게 경험한 게 뭐였냐면은 저는 줄기세포 라인 중에 제가 더세린 라인을 2008년도부터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맥스하고 더세린 라인만 쭉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초대해 오신 분 중에
이분을 안내를 권유를 해드려야 되는데, 화장품을 제가 그 히알루 VC 세트를 저는 사용해 보지 않았거든요. 그냥 한 번만 사용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권유할 생각을 전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파트너 사장님께서 그런데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이게 용량이 고용량이 많이 들어가면 얼굴에 트러블이 생긴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고용량이 많이 들어가면 트러블이 생기는 피부예요. 그래서 제가 맥스를 사용하면서도 더세린의 라인들을 다 한꺼번에 사용하지는 못하고 섞어서 사용하거든요. 늘 세린바이오 로션이라든지 오시토노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늘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 계시던 다른 그 파트너 사장님께서 히알루 VC를 같이 섞어서 써보니 미백 기능이 너무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는 어떻게 권유를 해드렸냐면, 맥스하고 마스크하고 히알루 VC 세트하고 그다음에 세린바이오 로션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케어가 집중인데 그거를 그렇게 세트를 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되게 느꼈던 게 어떤 거였냐면은, 내가 아는 것만 줄기장창 쓰고 있었구나. 다른 것들은 히알루 VC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안 써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 더세린 줄기세포가 최고의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상품들은 써보지 않고 제가 그것만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사람한테 권유를 못 해주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맥스 2.5를 쓰면서 지금 히알루를 사용하고 있는데 확실히 화이트닝이 탁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도, 그 소비자분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 만족해하고 계세요. 그 맥스 2.5 가져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맥스 2.5를 다시 주문하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너무 만족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권유를 했다라면은 아마 그렇게 권유 못했을 수도 있어서, 제가 정말로 내가 철저하게 전 제품을 다 사용을 해봐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쇼핑몰에 새로운 상품들이 계속 런칭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되게 그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할까, 그 새로운 것들을 저도 받아들이지 못해서 제가 좋은 거면은 쭉 그걸로 가는 성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못 바꾸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면 한번 싹 정말 나부터 써보고 파트너들에게 권유할 수 있어야겠다. 이 사람들에게 맞춰서 권유하고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가소비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신제품이 나오면 신제품 써보고 내 사업이니까 내가 다 써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좋지 않은 거를 또 권유할 수 없고, 그 사람한테 안 맞는 거를 권유했을 때는 아무리 좋은 걸 권유해도 그 사람한테 맞지 않으면 뭐가 돼요? 그냥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제품이 좋지 않은 제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철저하게 내가 내 몸으로 모든 것들을 체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소비는 그런 식으로 소비를 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그 써본 느낌을 계속 파트너들하고 공유하면서 계속 전달하고, 그리고 써보면 느낌이 정확하게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용해본 느낌을 전달할 때는 완전히 확신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용해보지 않고 그냥 판매를 목적으로 남들에게 전달을 했을 때는 그냥 전달만 되기 때문에 확신이라는 게 떨어져요. 어떤 것이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는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비를 정확하게 하자. 이런 것들이 리테일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리크루팅. 리크루팅은 여기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은 우리가 리크루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와서 교육만 듣는다고 사업이 되지 않고요. 여기 와서 폰만 한다고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책만 본다고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하면서 정말 초기 단계에는 정말 리테일과 리크루팅에 집중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초기 3개월 미만이시라면은 여기에 집중을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리크루팅은 어떻게 하냐면은,
리크루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명단을 적으셔야 되겠죠. 그죠? 명단을 모두 적으시고, 명단을 적으시는데 이 명단 속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명단이라는 것들은. 그런데 파트너 사장님들 보면은 다 본인들 생각이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명단이 사업할 사람들만 적으시더라고요. 명단은 사업할 사람을 적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적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적어서 여기에서 분류를 하는 거죠. 누구랑? 스폰서님들이 이제 루비 이상의 경험이 좀 많은 스폰서님들과 명단을 분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명단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계속 초대를 하는 거겠죠.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계속 초대를 하고 그 속에서 그렇게 하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면은, 명단 가지고 초대를 하면서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어떤 오류를 범하실 수 있냐면은, 처음에 초기사업자들이 명단 가지고 초대하는 것까지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초대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후속 조치예요. 후속 조치. 후속 조치를 하셔야 돼요. 한번 초대한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냥 내가 이 사람을 사업자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라면은 그냥 1년이 걸리던 2년이 걸리던 3년이 걸리던 5년이 걸리던 10년이 걸리던 그냥 후속 조치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때가 올 수 있거든요. 루킹존이라는 때가 올 수 있고, 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초기에는 어떤 오류들을 범할 수 있냐면은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하고 그런 다음에 후속 조치를 안 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후속 조치를 절대 안 했습니다. 초대는 엄청 했는데 후속 조치 절대 안 했던 게 뭐냐면, 출근을 안 했으니까. 센터에 출근을 안 했으니 후속 조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초대할 때만 오고 그 다음에 센터 출근 안 하고. 제가 1년 8개월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혹시 그런 오류를 범하고 계시면은 그거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더딜 수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는 시간을 조금 단축하고 싶다라면은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후속 조치는 그냥 어떻게 해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은, 내가 이 사람하고 진짜 사업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은, 우리가 이 사람한테 주기만 급급해서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의 마음은 받아들일 준비는 나에겐 중요하지 않고, 어떤 것만 중요하냐면은, 내가 이 사람을 사업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당장 시켜야 되는 게 중요해요. 초기 사업자들은 그런 오류를 되게 많이 범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나는 이거를 할 생각이 아직 없어. 그런데 계속 아주 끈질기게 계속 말을 해. 그러면은 아주 질려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후속 조치를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걸 잘하셔야 되냐면은 밀당을 잘해야 돼요. 한번 확 당겼다가 좀 느슨하게 놔뒀다가 또 당겼다가 느슨하게 놔뒀다가 프로모션도 하셨다가 기회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뭘 해야 돼요? 폼이라는 걸 하고 있어야 되죠. 생전 명단에서 정말로 생전 연락도 안 하던 사람에게 이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전화를 했어. 연락을 했어. 그러면 상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얘가 이 사람이 분명 뭐가 꿍꿍이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한다라는 거죠. 평상시에 계속 연락했던 사람이면 모르는데, 연락을 생전 안 했다가 처음 하는 사람은 100%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말 조심해서 하셔야 되거든요. 무조건 폭탄으로 돌리는 것도 물론 내가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해보는 것도 물론 경험인데, 정말 경험도 지혜로운 경험을 하면은 나한테 더 좋잖아요. 그죠? 네. 지혜로운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나는 눈치 보면서 해야지 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조절이 잘 안 돼요. 어떤 분은 막 내가 좋다는 것만 막 전달하면서 리크루팅을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말도 못 꺼내고 그냥 막 눈치만 보는 분이 있고, 내 말만 막 전달해도 안 되고, 그죠? 눈치만 보고 아무 말도 못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적절하게 섞어서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상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니까 또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 너 얼마 벌어? 이런 거? 너 얼마 벌고 뭐 직장은 어디고? 당연히 그런 것들은 알아야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알아볼 때도 그냥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눈치 못 채게 그냥 스며들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들은 나중에 문제고, 사람들이 우선 해야 될 것들은 이렇게든 저렇게든 그냥 부딪혀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얘기도 막 해봐야 되고, 어떤 때는 그리고 내 얘기를 하지도 못하고 막 쫄아보기도 해야 되고, 이런 거죠. 내 얘기를 막 하는 사람은 내 얘기를 덜 해야 되고, 사업정보 전달할 때 내가 정말 얘기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잘하는 부분과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율이 되겠죠. 내가 막 내 얘기만 막 했던 사람은 하다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막 반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다시 나를 되돌아볼 수도 있으면서 그러면 내가 좀 덜 해야겠나 이 생각을 할 것이고, 아무 얘기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용기를 내야 되겠죠. 전달을 무조건 그런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해보는 용기를 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리크루팅은 정말로 밥 먹듯이 하셔야 돼요. 근데 밥 먹듯이 이제 해야 되는 거는 그냥 내 인맥만 가지고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한테나 콜드 컨택도 해보고 뭐 아무거나 해보는 도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경험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은 나중에 내가 많이 겪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한테 경험치가 쌓일 거 아니에요. 리크루팅 하는 것도 경험치가 쌓일 거고, 그런 다음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내가 리크루팅을 좀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리크루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뭐 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되겠죠. 리크루팅이 처음부터 잘 될 수는 없으니까 정말로 리크루팅을 하기 위해서 뭐든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에, 지금은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옛날에 했을 때 막 상가들을 많이 돌았었어요. 점심만 먹으면 전단지 가지고 상가를 돌아서 통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번 오라고 하고 초대하고, 그냥 공원에 앉아서도 미친 척하고 그냥 앉아서 옆에 가가지고 이거 전단지 보여주면서 한번 들으러 가자 하고,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전철에서도 전달해보고, 전철에서도 명함 막 뿌리다가 저 같은 경우는 명함 막 꽂다가 청소하는 아주머니한테 뭐라 그러더라? 뭐라고 아무튼 좀 되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명함 전철에서 또 못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리크루팅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다 보면 어디선가 나와요. 어디선가 반드시 나오고, 그리고 그 인맥이 연결이 돼서 또 거기서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고 있어야지 뭔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내가 소비도 하고 있고 리크루팅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만 하고 리크루팅만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뭘 하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복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복제. 성공의 8단계의 끝부분도 복제고 추상적 시스템의 끝부분도 복제고 저도 이 사업을 선택한 이유가 내가 자유인이 될 수 있겠다. 정말 누적에 의한 권리 수입이면서 내가 나중엔 자유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반드시 가야 될 게 이 트레이딩이에요. 처음에 와서 강의를 들으라고 하니까 되게 그 공부를 하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오면은 무조건 공부를 하라고 해요, 저희가. 저희는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리크루팅 해오겠다고 해도 사장님 배우고 가세요 이래요. 무조건 초대를 하려고 하셔도 배우고 하세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에 중점을 두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소비하고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 왜 배워야 할까요? 왜 배워야 할까요? 알아야지. 그죠? 알아야 하니까. 왜 알아야 할까요? 누구한테 말하려면 내가 복제를 시켜야 되는데요. 그죠? 복제를 시켜야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내가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럼 복제를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복제 시킬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누구 사업이에요? 내 사업이죠.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있어요. 본인이 있어요. 라인이 이렇게 나가죠. 그죠? 라인이 우리는 수당을 어떻게 받아요? 작은 쪽이죠. 이렇게 딱 봤을 때 작은 쪽을 주는 거죠. 수당을. 스폰서하고 라인 이렇게 엄청 키웠어요. 그런데 내가 할 줄 몰라서 이쪽을 키울 수 없어. 돈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장님들이 여기에 놀러 오시진 않으셨잖아요. 그죠? 일단은 돈을 벌러 오셨잖아요. 돈을 벌러 오셨으면 어떻게 해요? 내 사업이니까 내가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돈도 벌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배우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배우는 거 되게 싫어해요. 배우는 거. 왜 배우는 거를 잘 몰라서 그러시나? 사업을 잘 몰라서 그러시나? 배우는 거는 기본이 돼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트레이딩을 계속 해야 되는 거는 저희는 다 강사가 돼야 돼요. 트레이딩은 강사 트레이딩을 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강사가 돼야 돼요.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강사가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트레이딩 해야겠죠.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강사가 되고 싶은데, 아니 강사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강사를 그냥 하셔야 돼. 내 사업이니까. 아무리 옆에서 위에서 도와준다 해도 나는 내가 강사가 돼야 된다고요. 그게 근데 강사가 하루아침에 되진 않죠. 내가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연습을 해야지만 강사로서 정말 강의를 잘할 수가 있어요. 가만히 뭐 태어날 때부터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정말로 저는 정말로 하기 싫은 게 강의거든요. 제일 하기 싫은 게 진짜 강의예요. 근데 강의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냥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정말 싫어했는데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해야지 뭐 하고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되지 않았어요. 강사가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강사가 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어떤 거든지 다 내가 강사뿐만이 아니라 트레이딩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육만 트레이딩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교육만 트레이딩이 아니라 내 마음도 트레이딩을 하셔야 돼요. 내 마음도 컨트롤을 해야지
내가 정말로 리더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내가 리더가 되고 내 사업이고 그리고 내가 리더가 돼야 되는 거고 리더 복제시키는 사업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리더가 되지 않으면 리더 복제를 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결국은 내가 리더가 되지 않으면 어차피 한쪽을 키울 수가 없어요. 운 좋아서 한쪽이 나갈 수도 물론 있겠죠. 천운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어차피 뭐 운 좋은 사람은 어쩌다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해본 결과로는, 지금까지 해본 결과로는 뭐 그런 운이 있는 분들은 그닥 많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강사도 돼야 되고 이 마음이라는 것들을 트레이딩 할 수 있어야 돼요. 일희일비 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이 사업을 1, 2년 하고 말 건가요? 아니죠. 이 사업이라는 게 잘만 될까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들이 어떤 거냐면은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안 돼도 자존감 떨어지지 않고 그냥 나는 나 자신을 믿고 그냥 내 길을 가는 것들이 제일 중요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마음을 계속 내가 내 자신이 트레이딩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희일비 하지 않아야 된다. 일희일비 내가 이런 거죠. 계속 하다가 초기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럴 수 있어요. 사람이 한 명 초대가 돼서 이 사람이 막 교육 잘 듣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라인 한 라인 끝날 것 같은 거야. 그러다가 그 사람이 사업을 그만두고 집으로 갔어. 그러면은 내 사업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런 경험 많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파트너하고 하는 게 아니고 스폰서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스폰서들이 계셔 주신다면은 어떻게든지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걸 믿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계속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이럴 수도 있어요. 무슨 스폰서를 믿고 가,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스폰서를 믿고 가셔야지 성공해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계속 트레이딩 하셔라. 그리고 모든 것들은 이런 것들을 잘 운영을 해야지만 결국은 리더로 가면서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모티베이션. 이런 것들 다 하면서 이거 제일 중요한 게 모티베이션인데, 모티베이션 되게 중요하죠. 이 동기부여를 제일 먼저 시켜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동기부여를. 나. 나. 맞죠? 동기부여는 항상 나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착각해요. 어떤 착각하냐면은 되게 좋은 강의를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래요. 내 파트너 누가 생각나. 좋은 강의를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좋아야 돼요. 내가. 진짜 대박이다. 그걸로 내가 동기를 부여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착각하는 게 내 파트너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한테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나를 동기부여 시켜야 돼요. 항상. 나는 예전에 제 파트너 중에 그런 파트너 있었거든요. 되게 좀 오래됐는데도, 사업이 오래됐는데도 항상 스폰서님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진짜 스폰서님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맨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까지 오염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안 했었는데 어느 날 그 소리를 들으니까 진짜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해야지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차석처럼 붙어서 저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스폰서님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계속 비비브로를 하는 거예요. 강사 비비브를 하지, 강의를 들으면 또 이러는 거예요.
저 강사 강의는 너무 싫대. 난 너무, 자기 너무 짜증난대.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요. 제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소리를 듣는 순간, 그런가?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거는 정말로 내가 나한테 그러지 않아도 옆에서도 그런 말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그게 내 동기가 부패된다고요. 내가 나한테 동기부패를 시키기도 하지만 옆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도 경계해야 돼요. 내가 나를 동기부패 시키는 거는 계속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못하겠지?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나는 하는 거지 뭐. 그냥 당연하게 내 원하는 목표와 내 길이 있다라면 그냥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끊임없이 난 할 수 있어. 난 가는 거지 뭐. 그런 것들을 되게 그런 생각들을 수도 없이 많이 해야지 그게 제가 해보니까 제 무의식에 쌓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지 결국은 그 이후부터는 내가 나를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서 누가 그런 말을 해도 내가 그 말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완벽하게 세팅되지 않았을 때는 옆에서 그런 말을 했을 때 저도 인간인지라 그런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 귀가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끊임없이 나한테 좋지 않은 말을 뱉고 있을 수 있거든요. 부정적인 말들을 나는 부정적인 말인 줄도 모르고 뱉고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줄도 모르고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뭐냐면 그게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말을 뱉는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계속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면은 내 생각을 바꾸셔야 돼. 그리고 내 말버릇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왜냐면은 내 이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다 보면은 내 생각이 말로 나오는데 그 말들이 다 내가 제일 처음 듣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말들을 하지 않고 나를 동기부패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남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스폰서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동기부여를 시키는 거는 나 자신을 동기부여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내가 동기부여를 받아야지 누구한테든지 동기부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동기가 정말로 빵빵빵 항상 긍정적인 사람들 옆에 사장님들이 있고 싶으세요? 막 땅으로 꺼지는 사람들 옆에 있고 싶으세요? 그죠? 땅으로 꺼지는 사람들 옆에 보기만 해도 숨차지 않으세요? 네. 저는 이제는 너무 힘들더라고. 막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이제 힘들어져서 이제 못 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매일 사람이 살아가는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니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이제 동기를 부패시키는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과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은. 왜냐면 제가 굳이 그렇게 그렇게 어울려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제가 NRC를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NRC는 정말로 청정지역이잖아요. 청정지역이어서 되게 긍정적인 분들만 모여있고 그리고 항상 같은 비전을 논하고 같은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물론 잘 몰라서 그게 몸에 배이지 않아서 잘 몰라서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하려고 하면은 또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그 동기부여는 정말 나를 정말 항상 동기부여 시키고 있어야 된다.
나는 우울해. 나는 기분 나빠. 난 기분이 별로야. 이런 것들을 맨날 뱉는 사람 한번 주변에 봐보세요. 그런 사람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아요? 평생 그냥 인생이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정말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를 동기부여를 시키게 되면은 내 조직도 다 같이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냥 쫙쫙쫙쫙쫙 뻗어나갈 때 되게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들이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계속 그런 사람들만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말로 복제가 완벽하게 그게 세팅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나는 자유인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 것들로 다 복제를 시켜놨으니 자유인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훨훨 날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꿈꾸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가 정말 중요하잖아.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현재에 충실한 게 제일 중요하지만, 내 미래는 밝고 정말로 화창하다는 것들을 믿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나도 모르게 불투명한 것들에 대해서 시크릿을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밝고 화창한 거에 대해서 시크릿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반드시 그거는 내 인생에서 내 결과가 돼요.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정말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거든요. 정말 오랫동안 그런 것들을 해왔고, 지금은 제가 제 몸으로 그런 것들을 정말로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제가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고 제가 그렇지 않다라면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사장님들도 정말 자기 자신을 날마다 동기부여시켜서 날마다 새로운 날이잖아요. 날마다 새로운 날인데 날마다 행복하게 지내야 되지 않아요? 울 때도 있겠지만 정말로 날마다 새로운 날, 날마다 행복한 날이 되셔서 정말로 그대로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강의가 짧게 끝납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